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간단하게 브리핑부터 네네. 하겠습니다. 매우 이번에도 또 좋았습니다. 다행스럽다. 다행스러워요. 네, 다행스럽죠. 사실은 어저께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맞죠. 사실 어제 이제 저한테 과제를 하나 주셨잖아요. 네네. 예. 금리 네 번, 발표하고 이번 네 나서? 번 금리 인상 이후에 계속 S&P 지수가 올랐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어땠어요? 이렇게 어땠어요? 물어봤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전에 세 번 인상할 때는 다 떨어졌어요. 둘째 날은.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네 번째 금리를 올 들어 올렸는데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이틀 연속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이야. 예. 그래서 그렇죠. 상승률도 어제가 훨씬 더 컸을 그렇죠. 텐데 오늘은 또 네, 한번 소개해 1%. 주시죠. 네. 예. 다우지수 1.03%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1.2. 꽤 올랐네요. 네, 예. 1.1%로 전반적으로 1% 초반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왜? 우리 사실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2분기 그렇죠. GDP 발표였고 예, 주간 전망할 때 사실은 다뤘던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어저께도 이야기를 하면서 예, 예. 뭐 어저께 파월 이야기 나오고 뭐 이것저것 뭐 경제 지표들 나오고 하면서 골드만에서도 이거 전망치 다 그렇죠. 올리고 했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0.9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 기사 지금 톱에 걸린 기사를 보니까 네. 사람보다 기계가 낫더라. 기계가 어.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뭐 애틀랜타 연은의 그치. 뭐 GDP 나우라든지 이런 사실은 예측 모델을 가지고 돌리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동안 너무 많이 틀렸었는데 그 블룸버그 아침에 기사의 요지는 그 모델이 너무 정교하게 지금 계속 개선되면서 사람보다 훨씬 예측률이 높아졌다. 걔가 마이너스 1.2였나요? 마이너스 그 정도 그죠, 나왔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은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나았다. 이렇게. 그래. 예. 그래서 일단 GDP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그러면 2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이 기술적인 경기 침체인데. 예, 테크니컬 리세션이죠. 네. 네. 해외라고 또 영어로. 근데 그 주가가 빠졌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수가 1%씩 왜 올랐어 했더니 결국 어저께 제롬 파월 발언과 비슷하게 이제 긴축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악재를 그냥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예. 마이너스 0.9가 나왔고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은 뭐 0.3에서 0.5까지 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이거 보고는 오늘 시장 밀리겠다 했고 초반에는 사실 밀렸었는데 그렇죠. 약간 밀렸죠. 좋았어요. 예.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17일에서 23일 주간 봤더니 25만 6천 건이 나왔는데요. 사실 전주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을 때 25만 1천 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수정되면서 맞습니다. 26만 1천 건이 되면서 예. 결과적으로는 줄었고 이게 그러면 4주 만에 감소로 전환한 예, 그렇죠.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고용은 괜찮아. 역사적으로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수준이야라고 해서 쏘쏘? 네, 예. 저거는 그냥 진짜 쏘쏘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저희가 이 GDP에 대해서는 예.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차트를 여러 개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네, 네. 예,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요. 풀어볼까요? 예. 네, 먼저 가공. 첫 번째 이 홍길동을 제가 벤치마킹했습니다. 침체를 침체라 부르지 못하고 차트 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간밤에 옐런이 이렇게 마이너스 0.9 전기 대비 나오면서 사실은 시장은 이제 기술적인 침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옐런이 바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뭔 침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이제 적어왔는데요. 개인은 지갑을 열어서 계속 소비하고 있고 기업은 최근에 이익 어닝 시즌 보고인데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뭔 침체야 말이 안 돼 침체라는 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용이 이렇게 좋은 침체를 봤어? 뭐 이렇게 또 얘기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침체가 아니고 과도기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 워낙 팬데믹 이후에 이제 붐업이 되면서 워낙 좋았던 게 다시 이전에 팬데믹 아예 전에 그냥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 과도기에 발생하는 약간의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1년 반 우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나쁜 게 무슨 침체야. 이 얘기예요. 지금 옐런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 미국인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폴리티코가 지난주에 여론조사했더니 미국인 성인들,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옐런이 자꾸 이렇게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난 그래서 그렇지 바이든은 않아도 지켜야 되잖아. 바이든은. 왜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이럴까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요. 바이든은 지켜야 선거가 되니까요. 있었구나. 바이든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바이든 지금 지지율이 국정 운영 지지율이 거의 윤석열 대통령급이에요. 30, 한 2, 3. 맞아요. 예. 둘 다 지금 위기예요. 위기의 남자들인데. 근데 미국 성인 65%는 미국 경제 이미 침체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 중에 성인들을 또 정치 성향으로 발라봤어요. 폴리티코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79%가 침체야. 뭔 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 한 50몇 %밖에 안 되고요. 했겠죠. 성인 65%라고 그렇죠. 하면.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차트 두 개 준비했는데 앞에 네. 거는 전기 대비 실제 GDP 이제 성장률 추이예요. 계속 이제 이렇게 바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죠? 물론 이제 1분기보다는 조금 뭐 덜 나빴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게 MBER 이라는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사실은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공식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판단하는 잣대가 이렇게 6개나 돼요. 예, 제가 한번 요거 키워서 보겠습니다. 저 혼자서 우측에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키워지네요 전체적으로. 오. 예. 자, 키워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얘들은 미국 정부는 침체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지. 경기 침체는 6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이제 MBER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 앞쪽에 지금 약간 회색으로 여기 돼 있는 부분이 있죠. 2009년도 그 막대 시기가 리세션이에요. 경기 침체기였어요. 네네. 실제 MBER이 판단했던. 예. 이 침체기에 보니까 6가지 지표가 다 밑으로 동시에 빠지죠. 그렇지. 그럴 때 침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지. 자, 그다음에 팬데믹 발생한 이후 2020년 초반 그때 또 약간 얇은 지금 또 회색 봉이 있죠. 네. 그때도 리세션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때도 보면 6개 지표가 다 밑으로 동시에 빠지고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은 아니야. 지금 그냥 제조업만 빠지고 있지 나머지 다 위로 올라가잖아. 위에 한 2개 꺾인 게 뭐예요? 예, 그렇죠. 그게 제조업. 맨 위에 꺾여 있는 게 제조업이고요. 제조업하고 수출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실질 지출, 실질 소비 지출.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소비 지출은 마이너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만 꺾이고 나머지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체가 아니다. 실제로 최근 석 달간 그 미국의 비농업 그 고용 지표 보면 네. 신규 일자리 보면 평균 38만 개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숫자가. 있죠. 미국은 통상적으로 예전에 경기가 그냥 평온할 때 20만 개만 늘어나면 사실은 성장기라고 불렀었거든요. 지금 38만 개, 38만 개가 이제 매달 석 달 동안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업률은 3.6%밖에 안 돼요. 거의 역대 최저 수준까지 가 있고 올 초만 해도 4.1이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내려가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걸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니? 라는 게 미국 정부 입장이고요. 이해는 돼요, 사실은. 예. 다만 이제 약간의 좀 불안함도 사실은 존재한다는 거죠. 네네.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을 각 그 세부 항목별로 지금 이게 찢어 바른 겁니다. 네네네. 보면 맨 마지막에 지금 이번 이제 2분기 성장률인데요. 밑으로 제일 많이 내려가 있는 게 초록색이죠. 네. 이 초록색이 뭐냐면 이 그 초록색이 재고 투자입니다. 재고 투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안 사와서 재고를 쌓아야 되는데 재고를 안 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재고를 지금 많이 쌓아봐야 창고에 쌓아봐야 물건이 안 팔릴 텐데 그렇지. 앞으로 소비가 안 좋아질 건 미리 예상해서 겁을 먹고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이게 첫 번째로 재고 투자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성장률이 보세요. 마이너스 0.9잖아요. 그중에 마이너스 2%포인트를 재고 투자가 깎아먹었어요. 재고 투자만 제로였으면 성장률은 플러스였다는 거죠. 아시겠죠? 창고에 물건을 다 그냥 비워둔다는 거죠. 지금. 거지. 예. 근데 실제 지금 민간 투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13.5%. 또 주거용 건설 투자. 미국은 건설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네. 마이너스 14%예요. 건설 투자 안 되는 건 최근에 주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죠. 맞죠?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다들 돈 빌려서 집을 안 사니까 집을 짓고자 하는 주거용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고요. 민간 투자, 지금 투자해서 설비 늘려봐야 그렇지. 물건 안 팔릴 텐데 하고 설비 투자도 안 하는 거예요. 재고 투자는 더더욱 안 하고요. 이게 소비 경기 둔화 우려, 시장 금리 급등 영향이 지금 미국 경기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진행형인 거죠. 사실 2분기 GDP에서 소비 지출은 증가로 나왔잖아요. 조금 그렇죠. 둔화는 맞습니다. 됐어도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도 소비 괜찮아라고 했는데 이미 이런 선행 지표들이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소비도 점점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 GDP가
보여주는 게 좀 많기는 한데 예. 그럼 지금 이대로라면 사실은 앞으로가 좀 불안한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발표한 건 이제 속보치인데 이게 또 수정이 되는데 예. 평균적으로 뭐 1.2%포인트까지도 뭐 달라진다는 게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예. 이게 플러스로 그러니까 돌아설 수도 확정치가 있고. 되려면 두 번의 수정을 거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최종 확정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는 않는데 네, 결국은 뭐 추세 자체는 일단은 뭐 이 속보치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예, 면에서는- 속보치에 대한 신뢰를 좀 가져야 될 필요는 있고요. 다만 이제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월간은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플러스 1.0, S&P 플러스 0.9 계속 이렇게 이제 성장할 걸로 3분기 성장할 걸로 보거든요. 네. 예. 이렇다면 뭐 아직까지 큰 우려할 수준은 아닌데 이제 요거 자체도 지금 이게 어제 엊그제 나온 이 전망치이기 때문에 실제 오늘 2분기 GDP 속보치를 보고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3분기 발표를 임박하면 하향 조정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로만 사실은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네. 결국은 시장이 이 랠리를 계속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트는 뭐냐면 S&P 500 차트인데요. 어제 아침부터 오늘 장 마감까지 이틀간을 지금 나타낸 차트거든요. 앞에 보십시오. 검은색. FOMC 결과 발표를 했어요. 쭉 올라갔죠.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2분기 GDP 발표했는데 또 올라갔죠. 뭐야. 그러니까 FOMC에서 파월은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기 아니야. 그런데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올라갔죠. 네. 근데 지금 사실상의 기술적 침체기인 거 확인이 됐는데 또 올라갔어요. 결국 뭐냐? 뭐 여기 이제 아침에 몇몇 이제 그 전문가들 멘트를 제가 지금 따왔습니다. 네네. 이 블룸버그에 나온 멘트인데요. 이트레이드 투자 전략 대표 로엔 가트라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분은 이번 2분기 GDP 예상치보단 나빴지만 우리는 그동안 경기 침체가 완만하다고 전망했잖아. 거기엔 딱 들어맞잖아. 왜냐하면 그래. 1분기 마이너스 1.6인데 그거보다는 그쵸. 덜 나쁘니까. 야 우리 전망하고 딱 맞는 거야. 전망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전망하고 딱 맞아.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그다음 웨서번이라고 미르마트 캐피탈의 창업주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연준 이거 보면 앞으로 75bp, 100bp 인상 말도 안 되잖아. 이 가능성만 낮춘 것만 해도 어디야. 그렇지. 이 둘 다 사실은 이 랠리를 정당화하고 있고요. 실제 이거는 이들만의 약간 좀 왜곡된 표현이 아니고 시장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시장에서 네.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처음에 GDP 나왔을 때는 다들 했지만 결국은 뭐 긴축에 이제 속도 조절이 들어갈 것이고 하면서 이제 증시가 올랐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예, 예. 지표들까지도 하나하나 설명을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면서 잘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불친절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친절했어요. 약간 친절했어요. 화를 내듯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친절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럼 이제 또 결정적인 기업들의 실적 실적. 정리 시간이 돌아왔네요. 맞아요. 예. 오늘 또 할 게 조금 마우스가 뭐 잘 안 되나요? 예, 지금? 좀 이상해요. 저하고 좀 안 맞아요. 예. 네. 오늘은 애플, 아마존닷컴, 인텔, 마스터카드, 화이자 오늘 등의 진짜 빅데이였어요. 네, 주요 예.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1위 예, 예. 기업. 애플이 실적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예상치 1.16달러였는데요. 1.2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애플이 우리 뭐죠? 폰. 뭐요? 저는 아이폰? 갤럭시를 써서 그래. 아. 그 아이폰이 괜찮았어요. 주로 아이들이 쓰죠. 예, 아이폰은. 아이폰. 예. 그래서 그 애플에 대해서는 좀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얘가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원래 한 보합권에서 끝났다가 지금 한 그렇죠, 3% 그렇죠. 넘게 맞습니다. 오르고 있으니까 애플은 뭔가 시장에 기대감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위 기업이니까 이거는 한번 또 짚어볼 이따가 필요가. 다시 예. 짚어보고 지금 간단하게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되게 평가가 좋았다라고 네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아마존닷컴입니다. 세계 5등짜리 업체죠. 맞아요. 예. 얘도 한 0.13 달러 정도의 플러스 달러가 두 이익이 번 날 들어갔네요. 것이라고. EPS 달러. 예. 어머머머 이거 오타잖아요. 어머 그러네요. 예. 그런 게 좀 많네요, 그죠? 오타네요. 오타. 오타입니다. 예. 어머머머 죄송해요. 예. 설명해 주시죠. 예. 네네네. 그래서 그 아마존닷컴은 적자를 적자 기록을 났네요. 했습니다. 적자를 결국, 기록을 했는데 얘는 얘도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는데 장중에 1% 정도 올랐는데 시간 끝나고는 13% 가까이 지금 놀랐어요. 급등을 너무 했거든요.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플러스 14.7이에요. 14까지 올라왔어요? 예. 아니 적자를 기록했는데 왜? Why? 라고 하시면 야.
일단 이 적자도 의미가 있는 게 얘네가 그 전기 트럭 예, 예. 리비안에 투자를 리비안. 많이 했는데 예, 예. 거기에서 투자 손실이 39억 달러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럼 한 5조쯤 되나? 아, 그걸 반영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예. 사실 발라내버리면 괜찮았어. 그냥 사실 조정 EPS를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기도. 이 기업의 예. 실적 자체는 괜찮았고 매출 성장률도 7%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의 성장 추세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된 거긴 하지만 그러네요. 예. 그래도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선방했고 특히 3분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와, 한 예, 뭐 예. 12% 정도, 13에서 17%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매출이 좀 늘어날 거다. 매출이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임 서비스에 대한 구독료도 인상을 하면서 각종 그런 지금 악재들을 또 상쇄할 만한 그런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올렸더라고요. 네. 유럽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료를 32% 올렸어요. 그런데도 회원이 예. 많이 줄지를 않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 아마존은 시장에서 지금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근데 인텔이 좀 아쉬웠습니다. 인텔이 0.7달러가 이게 시장의 전망치였는데 결국 0.29달러, 한 0.3달러 정도가 나왔었는데 컨퍼런스 콜 내용도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안 예. 좋았어요. 얘가 그러면서 이제는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한 8%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하원에서 이 반도체 육성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칩 액트. 네. 네, 반도체 지원법 그냥 쉽게. 그러면 사실 인텔도 수혜를 볼 거고 했는데 이게 시간 외 거래에서 이렇게 급락한다는 거 결국은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다라는 건데 그 일단 투자도 줄이겠다고 뭐 그랬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매출이 일단 7분기 연속 감소를 했고요. 무엇보다 얘네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3분기 가이던스를 시장의 전망치보다 훨씬 밑으로 아,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자신이 없다는 거고 그러네요. 그 이유로는 PC 수요가 늘면서 아. 얘네가 PC에 넣는 반도체 칩을 예, 예. 비중이 큰데 이게 아마 타격이 좀 클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게 이제 인텔에 대한 좀 실망감들이 예, 예. 나오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카드사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아멕스도 했고 비자카드도 했고 근데 이제 마스터카드도 실적 발표했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소비 괜찮아, 해외 여행 좋아, 예, 예. 라고 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면서 그냥 양호한 주가 흐름 보였고요. 화이자, 우리 뭐 코로나 백신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화이자도 그런 백신이나 치료제 효과로 실적이 괜찮았고, 하면서 그냥 주가도 그냥 양호하게 뭐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이제 기업 실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